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주체 103 2014년 11월 26일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서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만화영화 창작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그날 경야는 원스님께서는 만화영화를 인기본위, 흥미본위, 취미본위가 아니라 주제사상이 명백하고 인식교양적 우위가 있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전통을 보여주는 역사물 만화영화들을 더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화영화 선언장수의 연속편 창작 실태를 여야하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작품의 국성 문제, 대사 형상 문제를 비롯해서 이야기 줄거리와 세부까지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스승이 되시어 고름고름 이끌어주신 우리 원수님의 현명한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만화영화 선언장수를 100부까지 창작 완수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6년간 100여 편의 만화영화들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만화영화 제작의 전공정을 첨단 컴퓨터상 처리 기술에 의거하고 있는 우리 촬영소에서 컴퓨터는 매우 중요한 기술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설비 현대화는 만화영화 제작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촬영소의 설비 현대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면서 촬영소의 기술 발전 계획과 함께 창작과 후비 육성 문제 등 만화영화 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금 이곳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지의 8차 대회를 맞으며 여러 가지 주제와 형식의 만화영화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기 위해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과 설계도 따라 로동당 시대의 문명 창조와 벼력이 태동하는 검덕지구에 광산도시의 휘양한 레일을 그려주는 사회주의 선경마을들이 솟아났습니다. 자연의 대지양으로 모든 것이 탕수에 잠기고 돌무지 밑에 묻혀 집주인들마저 제 집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검덕당. 혹심한 피해 흔적이 역력하던 산악협곡이 지금은 현대적인 문화주택들로 어디가나 황홀경입니다. 단천시 사오동, 손광동, 전진 2동, 증산리, 대흥 2동, 운천리, 백금산동, 포고동, 세복동 등의 2,300여 세대의 단층, 소층, 다층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공원이 번듯하게 꾸려져 검덕지구에 들이닥쳤던 화가 복으로 전환됐습니다. 혁명의 새로운 고적이 격변기를 열어나가는 충성의 80일 전투의 진군길에 울려 퍼진 피해복구 전역에서의 연이은 승전 소식과 더불어 검덕지구에 솟아난 삶의 새 터전은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검덕지구 피해 지역에 훌륭히 일떠선 광산마을들에서 살림집 입사 모임들이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 동지,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봉영 동지,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학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검덕지구 노동계급과 주민들,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장병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지난 9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태풍 피해를 입은 검덕지구에 인민군 부대들을 파견해 주신 데이요, 10월에 경축광장에 연단을 내리시는 길로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시어 광산마을들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 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 데 대한 휘양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인민 사수전의 최전선에 언제나 인민군대를 불러주시고 돌격의 앞장에 내세워주는 당중앙의 하늘 같은 믿음을 받아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인민군 장병들은 당의 고충, 인민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을 사명으로 본분으로 하는 우리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의 진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당의 부름이라면 단숨에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인민군 장병들의 용적 투쟁에 의하여 폐우나 다름없던 곰덕지구의 산골짜기 마다에 희한한 새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솟아나고 광산마을 사람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된 데 대해서 긍지롭게 말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살림집 이용 호가증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격정과 열광의 박수 속에 수여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별 세상과도 같은 새마을의 주인이 된 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경의하는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사랑에 격정의 눈물을 쏟으며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떠드렸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준 오모니당의 은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광물증산 성과로 80일 전투를 빛내이며 우리 당 제8차 대회를 긍지롭히 맞이할 굳은 맹세를 피력했습니다. 행복의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시작되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졌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에 참가한 부대 지휘관들이 새집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곰덕당의 전변은 나라의 맏아들인 우리 노동계급을 아끼고 위하시는 경의하는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에 하나온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의 걱정과 인민의 아픔을 충성과 애국의 피와 땀으로 도맡아 가셔주는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투쟁 본때가 나온 귀중한 성과입니다. 저는 오늘 경의하는 문신님 배려하여 새 살림집 입사증을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하여만 보던 일이 현실로 되고 보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는 천여시설 수도 평양을 떠나 곰덕으로 자원 진출하여 왔습니다. 해마다 벼무드는 평양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언제면 저 희한한 아파트에서 살아볼까 하고 생각하던 소원을 오늘 우리 경미한 원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풍 피해로 한지에 나앉았을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으로 눈물만 앞서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태풍 피해 지역 인민들을 걱정하시어 이렇게 부엌 세간동무들과 함께 구석구석 생활 필수품까지 다 마련해 주실 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경의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광물 생산기지에 펼쳐진 사회주의 선경은 곰덕의 노동계급에게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 밑에 무지하나 세상이 없는 광산도시로 변모될 천지개벽의 미래를 확신케 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은 사업 성과로 받드는 참된 실천가가 되자 80일 전투의 불길도 높이 당제 8차 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충송의 80일 전투장들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두수 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력 생산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우선 현존 발전 설비들에 대한 업간 점검과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발전기들의 합리적인 부하 운전을 짜고들어서 발전기 효율을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창안 도입함으로써 전력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옥포 용해군인 일용품 공장에서는 원료 자재의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틀어지고 80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절약 정신을 심어줘 각종 파수지나 파비닐을 모두 모아들이도록 하고 압출기를 비롯한 10여 대의 설비들도 제작 완성해서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는 구역 안의 농장들에 보내줄 비닐 방막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 빗섬유 통신 케이블 공장에서도 생산 과정에 나오는 폐설물을 효과적으로 재생경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자원하는 목적은 우리가 지금 원가를 전략하자는 데 기본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접속함을 재자원화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지난 시기에는 금속 부품들이 이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지를 하니까 가볍기도 하고 견딜성도 좋고 원가는 한 30% 절약됩니다. 폐설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들을 만듭니다. 지금 재자원화하면서 보니까 하나도 버릴 곳이 없다는 것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릴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이번 가을철 나무 심기 기간에 산림복구 사업을 함께 책임다는 이런 마음들을 안고 여기 덧신경송 중앙양묘장에 달려나와서 현재 양묘장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루치고 있습니다. 나무모들이 겨울 나이를 손가락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온대책 사업, 나무모 옮겨 심기, 생육에 절실히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수로정리 사업, 그다음에 수종별, 나이별에 따르는 이거 나무모와들이 구획들을 다 정리하기 위한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게 작업 시작할 때게 저 수로 정리를 한 5일간 계획했는데 이틀 동안에 와닥닥 끝내고 지금 그 나무 비배 관리를 지금 우리가 마감 단계에서 내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축구학교가 번듯하게 개건됐습니다. 일반 학과목과 축구 리론 교육을 다 같이 진행할 수 있게 꾸려진 교실들과 운동장, 기숙사 등이 그진하게 갖추어진 축구학교가 일도섬으로써 축구 선수 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낼 수 있게 됐습니다. 황해북도 당위원회 위원장 박창호 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임훈 동지를 비롯한 도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학교 교직원들, 건설자들이 축구학교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축구학교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이 기초기술 교육과 방법, 교육 조건과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서 학생들을 나라의 축구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기수,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시킬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26일 하루 동안 세계적으로 53만 140여 명의 감염자와 1만 820여 명의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26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128만 1,100여 명, 사망자 수는 143만 6,84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피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26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는 23만 8,540여 명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5,330여 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련 3일째 매일 5,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륙에서 26일 하루 감염자와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26일 이 나라의 하루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2만 9천여 명, 820여 명이라고 합니다. 피해가 제일 심한 롬바르디아 주에서는 구급 의료 방조를 요청하는 환자들 중에 70%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 최근 흐르바츠카, 세르비아를 비롯한 발칸 지역 나라들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5일 첫 감염자가 등록된 흐르바츠가에서는 이 8월까지만 해도 이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1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11월 26일 현재까지 약 석 달 동안에 10만여 명의 감염자가 더 늘어나 총 감염자 수는 11만 5,6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병원들에서는 수용 능력이 모자라서 야외 천막들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나라 정부는 12월 말까지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새 조치에 따라 식당들의 영업과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운수 수단들도 수용 능력의 40%만 태우고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서르비아에서도 이 전염병 피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26일 하루 동안에 8,2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발칸 지역 나라들 중에서 전염병 발생일에 가장 많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을 놓고 이 나라 대통령은 자국이 큰 재난에 부닥쳤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처럼 매일 1,000명을 입원시켜야 한다면 며칠 만에는 병원들의 침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악성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규율이 없고 책임적이지 못한다면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해서 24일 세르비아 정부는 열흘 동안 새로운 제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소말리아의 푼트랜드 지역에서 최근 열대성 폭풍으로 인한 큰 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물로 이 지역의 바리에서는 약 4만 2천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으며 4,500세대의 가정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또한 3,800개 이상의 피난처가 파괴되고 살인집과 도로, 고깃배 등이 파손돼서 많은 물질적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다음, 최근 케니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아프리카 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마리수가 풍부하던 아프리카 사자가 최근 몇 년여간의 서식 환경의 파괴와 비법 사냥에 의해서 2,0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케니아에서는 아프리카 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 보호구를 설정하고 추적 감시하면서 보호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도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5도였는데 이것은 평년보다 1도 낮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은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이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11월 28일 토요일 음력으로 10월 19일입니다. 내일 전 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오늘보다 3 내지 6도 낮아져서 날씨는 추워지겠고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룡아 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룡,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해산시도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총진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원산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사리본시는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해조시도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 백두산지구가 룡화 26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낮겠고 이 거온 지방이 7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높을 것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저선동해에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저선 서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저선 서해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견디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전 반쪽 지역에서 기온 변화가 비교적 심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일부터 22일까지 기온이 점차 높아지다가 23일에는 전날에 비해서 3도 정도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추웠습니다. 25일과 26일에는 다시 기온이 평년 이상으로 높아져서 날씨는 온화했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흔드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 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12월 2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3일에는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봅니다. 4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 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의 기온은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추워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